독자는 이제 내가 쓰려는 이야기를 유럽의 어떤 곳에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혹은 40, 50년 뒤에 조선을 무대로 생겨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여도 좋다. 다만 이 지구상에 어떠한 곳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있는지도 모르겠다. 혹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가능성은 있다. 이만치 알아두면 그만이다. 그런지라 내가 여기 쓰려는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백성수를 혹은 알베트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짐이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또는 호모나 기무라모로 생각하여도 괜찮다. 다만 사람이라 하는 동물을 주인공 삼아 가지고 사람의 세상에서 생겨난 일인 줄만 알면 이러한 전제로서 자, 그러면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 기회라 하는 것이 사람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것을 혹시 아시오? 네, 새삼스러이 연구할 문제도 아닌걸요? 자, 그럼 여기 어떤 상점이 있다 합시다. 그런데 마침 주인도 없고 사환도 없고 온통 비었을 적에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던 신사가, 그 신사는 재산도 있고 명망도 있는 점잖은 사람인데 그 신사가 빈 상점을 들여다보고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통 비었으니까 도적놈이라도 넉넉히 들어갈 게다. 들어가서 훔치면 아무도 모를 테다. 집을 왜 이렇게 비워둔담? 이런 생각 끝에 혹은 그 돌발적 변태 심리로서 조그만 물건 하나 슬쩍 집어서 주머니에 넣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있습니다. 있어요. 어떤 여름날 저녁이었다. 도회를 떠난 교회 어떤 강변에 두 노인이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기회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유명한 음악 비평가 케이시였었다. 듣는 사람은 사회교화자의 모씨였었다. 글쎄 있을까요? 있어. 자관 있다 가정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동양 속담말에 외밭에서는 신끈도 다시 매지 말라 했으니 그 신사가 책임을 질까요? 그래버리면 그뿐이지만 그 신사는 점잖은 사람으로서 그런 절대적 기묘한 찬스만 아니더라면 그런 마음은커녕 염도 내지 않을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찌 됩니까? 아무 말이 없다. 말하자면 죄는 기회에 있는데 기회라는 무용물은 벌은 할 수 없으니까 그 신사를 가해자로 인정할 수밖에는 지금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천재라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기회가 없으면 영구히 안 나타나고 마는 일이 있는데 그 기회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천재와 범죄 본능을 한꺼번에 끌어내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저주하여야겠습니까? 축복하여야겠습니까? 글쎄요. 선생은 백성수라는 사람을 아시오? 백성수? 기억이 없는데요. 작곡가라서 네, 생각납니다. 유명한 광염소나타의 작가 말씀이지요? 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발광했단 말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는데 그 사람의 일대기를 할 테니 들으시고 사회교화자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백성수의 아버지도 또한 천분 많은 음악가였습니다. 나와는 동창생이었는데 학생 시대부터 벌써 그의 친분은 넉넉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곡가를 전공하였는데 때때로 그 스스로 작곡을 하여서는
밤중에 혼자서 피아노를 두드리고 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뜻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밤중에 울려오는 야성적인 선율에 몸을 소스라치고 하였습니다. 그는 야인이었습니다. 광포스러운 야성은 때때로 비위에 틀리면 선생을 두들기기가 예사이며 우리 학교 근처의 술집이며 모든 상점 주인들은 그에게 몇 개나 안 얻어맞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야성은 그의 음악 속에 풍부히 잠겨 있어서 오히려 그 야성적 힘이 그의 예술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는 그 야성은 다른 곳으로 발전되고 말았습니다. 술, 무서운 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술잔이 그의 입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고는 옆편 애들에게 행패를 하고 경찰서에 구류를 당하고 나와서는 또 같은 일을 하고 작품이 다 무엇이일까? 술을 먹은 뒤에 치흥에 겨워 때때로 피아노에 앉아서 즉흥으로 탄주를 하고 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귀기가 사람을 엄습하는 힘과 야성 그런 보물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 많았지만 우리들은 각각 자기 길 닦기에 바쁜 사람이라 그런 주정꾼의 즉흥 음악을 일일이 베껴둔다든가 그런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그의 장래를 생각하여 때때로 술을 삼가기를 권고하였지만 그런 야인에게 친구의 권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술은 음악이다 하고는 하하 웃어버리고 다시 술집으로 달아나고 합니다. 그러한 지 8년이 지난 뒤에 그는 아주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이 안 들어가면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곱이 꼈습니다. 그리고 술이 들어가면 그는 그 광포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누구를 물론하고 붙잡고는 입에 술을 부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장수를 불문하고 아무데나 누워서 잡니다. 사실 아까운 천재였습니다. 우리들 새에는 때때로 그의 천분을 생각하고 아깝게 여기는 한숨이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그 장래가 무서운 천재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어떤 양가의 처녀를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애까지 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출생을 보지 못하고 아깝게도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유복자로 세상에 나온 것이 백성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성수가 세상에 출생되었다는 풍문만 들었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죽은 뒤부터는 그 아이의 소식이며 그 아이 어머니의 소식은 일절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는 것보다 그 집안의 일은 우리의 머리에서 온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산천도 변한다 하는데 30년 사이의 변천을 어찌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좌우간 그동안에 나는 내 이름을 닦아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K라 하면 이 나라에서 첫 손가락 꼽는 음악 비평가가 아닙니까? 견실한 지도적 비평가 K라면 이 나라의 음악계의 권위이며 나의 한마디는 음악가의 가치를 결정하는 판결문이라 하여도 옳을 만치 되었습니다. 많은 음악가가 내 손 아래에서 자랐으며 많은 음악가가 내 지도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재작년 이른 봄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조용한 밤중의 몇 시간을 예배당에 가서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홀로 서 있는 집으로서 조용한 밤중에 혼자 앉아있노라면 때때로 들보에서 놀랍겐 비둘기의 날갯소리와 간간히 그 기둥에서 뚝뚝 하는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말하자면 나 같은 괴상한 성미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돈을 주면서 들어가래도 들어가지 않을 음침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명상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다른 데서 구하기 힘들도록 온갖 것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외따르고 조용하고 음침하며 간간히 알지 못할 신비한 소리까지 들리며 멀리서는 때때로 놀란 듯한 기적 소리도 들리는 이것뿐으로도 상당한데, 게다가 이 예배당에는 피아노도 한 대 있었습니다. 예배당에는 오르간도 있을지나 피아노가 있는 곳은 쉽지 않은 것으로서 무슨 흥이나 날 때에는 피아노에 서가서 한 곡조 두드리는 재미도 또한 괜찮았습니다. 그날 밤도 아마 2시는 지났을걸요? 그 예배당에서 혼자서 눈을 감고 조용한 맛을 즐기고 있노라 하는데 갑자기 저편 아래에서 제재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눈을 번쩍 뜨니까 화강이 충천하였는데 내다보니까 언덕 아래 어떤 집이 불이 붙으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야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불 붙는 것을 바라보는 맛도 괜찮은 것이었습니다. 일어서는 불길이며 퍼져나가는 연기, 불시에 날아나는 양, 그 가운데 거뭇거뭇 보이는 기둥, 집의 송장, 제재거리는 사람의 무리,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연 시도 될지도 음악도 될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네로가 로마에 불 붙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비파를 들고 노래를 하였다는 것도 음악가의 견지로 보면 그다지 나무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때 그 불을 보고 차차 흥이 났습니다. 네로를 본받아서 나도 즉흥으로 한 곡조 두드려볼까?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하며 나는 그 불을 정신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덜컥덜컥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예배당 문이 열리며 웬 젊은 사람이 하나 낭패한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에 놀란 사람같이 두리번 사면을 살피더니 그래도 내가 있는 것은 못 보았는지 저편에 있는 장안에 가서 숨어 서서는 아래서 붙는 불을 내다봅니다. 나도 꼼짝을 못하였습니다. 사람은 아니요, 방화범이나 도적으로밖에는 인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 서 있노라니까 그 사람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맥없이 두 팔을 들이고 도로 나가려고 발을 때려다가 자기 곁에 피아노가 놓인 것을 보더니 교의를 끌어다 놓고서는 피아노 앞에 주저앉고 말겠지요? 나도 거기는 그만 직업적인 흥미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보자 하고 있노라니까 뚜껑을 열더니 한번 뚱 하고 시험을 해보아요. 그리고 조금 있더니 다시 뚱뚱 하고 시험을 해보겠지요. 이때부터 그의 숨소리가 차차 높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씩씩거리며 몹시 흥분된 사람같이 몸을 떨다가 벼락같이 양손을 키 위에 갖다가 덮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으로 C샵 단은계의 알레그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만 흥미로써 그의 모양을 엿보고 있던 나는 그 알레그로가 울려 나오는 순간 마음은 끝까지 긴장되고 흥분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한 야성적 음향이었습니다. 음악이라 하기에는 너무 힘있고 무기교였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아니라기에는 거기는 너무 괴롭고도 무겁고 힘있는 감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야반의 종소리와도 같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고 음침하게 하는 음향인 동시에 맹수의 부르짖음과 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 돋치게 하는 무서운 감정의 발현이었습니다. 그 야성적 힘과 남성적인 부르짖음, 그 아래 감추어 있는 침통한 주림과 아픔,
순박하고도 아무 기교가 없는 그 표현. 나는 덜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의 본능으로서 뜻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오선지와 연필을 꺼내었습니다. 피아노에 울려 나가는 소리에 따라서 나의 연필은 오선지 위에서 뛰놀았습니다. 급속도로 시작된 빈곤, 거기에 연하여 주림, 꺼져가는 불꽃과 같은 목숨, 그러한 것을 지나서 한참 연속되는 완서조의 압축된 감정, 갑자기 튀어져 나오는 광포, 거기 연한 쾌미, 홍소, 이리하여 주 화조로서 탄주는 끝이 났습니다. 더구나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압축된 감정이며 주림 또는 맹렬한 불길 등이 사람의 마음에 주는 그 처참함이며 광포성은 나로 하여금 아직 문명이라는 것의 은택에 목욕하여 보지 못한 야인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탄주가 다 끝이 난 뒤에도 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망연히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음악에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제 그 소나타를 음악에 대하여 정통으로 아무러한 수양도 받지 못한 사람이 다만 자기의 천재적 직흥분으로 탄주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해결이 없이 감칠도 화연이며 증육도 화연을 번복으로 섞어 놓았으며 금칙인 병행 오팔도까지 집어넣은 것으로서 더구나 스케르초는 온전히 뽑아먹은 대담하다면 대담하고 무식하다면 무식하다 할 수도 있는 방분 자유한 소나타였습니다. 이때 문득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30년 전에 심장마비로 죽은 백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으로서 만약 정통적 훈련만 뽑고 거기다가 야성을 더 집어넣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음악가의 것과 같은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귀기가 사람을 엄습하는 듯한 그 힘과 방분스러운 표현과 야성, 이것은 근대 음악가에게 구하기 힘든 보물이었습니다. 그 소나타에 취하여 한참 정신이 어리둥절히 앉았던 나는 고즈넉이 일어나서 그 피아노 앞에 가서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한 곡조를 타고 나서 아주 고난 듯이 정신이 없이 앉아있던 그는 벌떡 놀라며 일어서서 내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네 몇 살 났나? 나는 그에게 이렇게 첫말을 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나로서는 이런 말밖에는 갑자기 다른 말이 전혀 생각 안 났습니다. 그는 높은 창에서 들어오는 달빛을 받고 있는 내 얼굴을 한순간 쳐다보고는 머리를 돌이키고 말았습니다. 배고프나? 나는 두 번째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시끄러운 듯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비친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다가 아니, K 선생님 아니세요? 하면서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노라고 하니까 사진으로는 늘 봤습니다마는 하면서 다시 맥없이 나를 놓으며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가 머리를 돌이키는 순간 달빛에 얼핏 나는 그의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뜻밖의 30년 전에 죽은 나의 친구 백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혹시 자네 이름이 뭐인가? 백성수. 백성수? 그 백의 아들이 아닌가? 30년 전에 자네가 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난. 그는 머리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어떻게 아세요? 백의 아들인가? 똑같이 생겼다. 내가 자네의 아버지와 동창이네. 아, 역시 그 아비의 그 아들이야. 그는 한숨을 길게 쉬며 머리를 수그려 버렸습니다.